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신입사원이 된 26살 여자입니다. 제가 정말 실시간을 목격하게 된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꽤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부서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마케팅 부서는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부서원들끼리도 무척이나 친하고 회식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상사분들께서 꽉 막히신 분들이 없어서 저녁보다는 점심에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라는 것으로 회식을 대체해요. 일주일 전에도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점심에 뷔페를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표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상벌이 굉장히 확실하시거든요. 이번 달 보너스도 확정이어서 기분 좋게 갔어요. 뷔페에 가서 자리를 잡고 각자 음식을 떠와 3, 4, 5 앉아서 즐겁게 먹기 시작했죠. 아마 분위기를 들으셨다시피 저희 부서가 막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윗사람분들도 아랫사람이라고 막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안 하셔서 정말 사이가 좋아서 허물없이 지내요. 그러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여성의 목소리로 "어? 오빠?"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침 그때 저희 테이블의 대화가 끊겨서 정적이었을 때라 모두의 눈이 그 여성을 향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저희 쪽 팀원을 보고 오빠라고 불렀던 거더라고요. 저희는 누구를 부르는 건가 싶어서 테이블을 훑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색이 된 채로 박 대리님께서 "뷔페 간다더니 여기 오는 거였어?" 라고 대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발랄하신 여성분은 마케팅 부서시구나. 안녕하세요. 라며 밝게 웃으며 인사하셨고 저희의 대답도 듣기 전에 박 대리님은 허겁지겁 여성분을 끌고 뷔페를 나갔습니다. 박 대리님이 그렇게 나가신 이후 저희 테이블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냐면 박 대리님은 4개월 전에 결혼하신 새 신랑이셨거든요. 저희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다들 마음속엔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결혼식에 저희 부서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박 대리님은 외동아들이란 사실을요. 30분 정도 지나자 박 대리님이 서둘러 자리로 돌아오셨고 저희 부서 부장님이 물으셨죠. "박 대리, 아까 그 아가씨 누군가?" "설마 아니지?" 저희 부서 사람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운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어요. "하하, 부장님, 설마 제가 바람이라도 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이모 딸이에요. 저한테 사촌동생이고요. 아직 동생이 많이 어려서 혹시 폐를 끼칠까 싶어 서둘러 나갔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라고 대답하며 위트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식하고 4일이 지난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일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희 회사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은 박 대리님과 4개월 전에 결혼한 아내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분 입에서 나오는 멘트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더라고요. 일단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아내분을 저희 부서 차장님께서 말리셨어요. 진정하고 말씀해달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아직 박 대리님 출근 안 했습니다." 차장님이시네요. 저요, 제 남편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이대리 만나러 온 겁니다. 이대리가 대체 누구예요?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하란 말이에요. 아니, 이대리를 왜 찾으시나요? 차장님의 질문에 박 대리님의 아내분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니 "제 남편이 이대리랑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오열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희 부서 사람들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리님과 이 대리님이 회사에서 친하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희 부서원 모두가 말이죠. 하지만 같은 직급이기도 하고 맡은 업무도 비슷해서 잘 통하는 줄로만 알았지 불륜일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죠.
아내분께 오열을 하며 던지는 멘트를 들을 때마다 저희 부서원들은 역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최소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의 분류는 아내분과의 결혼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심지어 전날 밤도 회사에서 갑작스런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치고 외박을 한 거였어요. 아내분께 걸린 이유도 현대사회의 첨단 산물 때문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서 몰랐는데 요즘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차량 번호를 등록시켜 놓으면 출입할 때마다 차량이 중앙제어 패널 같은 곳에 뜨나 보더라고요. 아내분은 차가 없으셔서 박 대리님이 퇴근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알람이 뜨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박 대리님은 차가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출장 간다고 했던 박 대리님을 주차장까지 아내분께서 데려다 주며 고생이 많다고 배웅을 했고 박 대리님이 떠나는 모습까지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분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약 5분 정도 흐른 뒤 다시 박 대리님의 차가 출입했다는 알람이 울렸대요. 아내분은 무엇을 놓고 간 거구나 하며 박 대리님이 집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는데 당연히 박 대리님은 들어오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기계가 또 오작동을 하는 건가 하는 마음에 중앙제어 패널을 만져보고 있었는데 현관문 근처 카메라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찍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건지 얼굴이 찍히는 거죠. 어쩌다 그걸 눌렀는데 그 화면 속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아내분은 부랴부랴 컴퓨터를 켜서 박 대리님 공인인증서로 카드 내역을 조회했고 박 대리님의 카드에는 모텔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분께서는 눈이 돌아갔죠. 당장 지도를 켜서 그 모텔로 찾아가고 싶었는데 서울에 그 이름을 가진 모텔이 너무 많아서 차마 찾아갈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회사로 달려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저희 팀에 누가 전해준 건지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 두 분 다 출근을 오전 내내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둘 다 휴대폰 전원을 꺼놔서 전화고 문자고 카톡이고 그냥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박 대리님과 차장님이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그때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내뱉고 다시 전원을 끄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 분위기는 완전 살얼음판이 되어 산산조각이 났고 차장님 하나만으로는 박 대리님의 아내분의 화를 감당하기에 벅차 부장님과 함께 달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하냐,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부하 직원 교육을 저희들이 잘못시켰다, 송구하다, 따끔히 혼내겠다 등등 갖은 말들로 아내분을 탕비실로 데려가셨죠. 그렇게 오전 내내 박 대리님과 이 대리님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고 아내분께서도 여전히 회사에 버티고 계셨죠. 기필코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 얼굴을 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굳건하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희 부서 사람들은 전부 흥미진진한 광경을 본다고 점심도 시켜먹고 그랬어요. 오후 3시였나 4시였나 부장님과 차장님의 끈질긴 전화 연결과 장문의 문자, 그리고 저희 부서 사람들까지도 번갈아가며 카톡을 보내서 그런지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은 결국 두 분 다 회사에 오후 늦게 나타나셨더라고요. 이 대리님과 박 대리님이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아내분께서 총알처럼 튀어나가 박 대리님의 뺨을 후려쳐버리고 이 대리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두 약 10초 정도 얼어 있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내분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아내분께서 외마디 외침을 내지르셨죠. 박 대리님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이러냔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맞아요. 아내분께서는 임신 8주 차셨어요. 이 대리님의 머리채를 정말 10분 정도 잡고 흔드시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비명같이 소리를 내지르시곤 바닥에 주저앉아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시는데 과연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요? 한 대 더 때리라고 응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차장님과 부장님이 아내분을 부축해서 일으키던 순간이었어요. 아직도 누군진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희 부서원들끼리 속닥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와, 대박. 그럼 박 대리님, 그때도 사촌동생 아니라 불륜이었던 거 아니야? 그것은 아주 작은 소근거림이었지만 정적만 흐르던 사무실에서는 확성기 마냥 크게 들렸죠. 아내분 또한 들으셨는지 지금 누가 말을 했냐고 캐물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대리님은 당연히 사색이 되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가자고 아내분을 끌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분은 계속 버티면서 방금 누가 말한 거냐고 묻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박 대리님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며 소리를 빽 지르더니 아내분을 끌고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와, 그런데 아내분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아내분은 여리여리한 체구에서 어쩜 그렇게 커다란 힘이 나오는 것인지 박 대리님을 뿌리치고 부장님과 차장님을 달달 볶았죠. 결국 차장님과 부장님은 4일 정도 전에 점심으로 팀회식을 했는데 박 대리의 이모네 딸이라고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인사를 했다고 아내분께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부장님과 차장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대리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대리님과의 일도 오해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러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죠. 그때 박 대리님이 부인하셨었잖아요. 저희 부서원들 모두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의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인지 뭔지 그것 또한 불륜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내분께서 저희 남편 사촌동생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외가친가 통틀어서 제일 막내라고요. 라는 말과 함께 머리를 짚으며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는 듯 하더니 이내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내분의 말을 듣고 이 대리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엉엉 울면서 나뿐이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 지르며 박 대리님의 뺨을 내리쳤고 차장님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었고 부장님은 그렇게 발광하는 이 대리님을 말리셨죠. 진짜 우왕좌왕 장난 없더라고요. 진짜 개판이란 게 있다면 이거겠구나 싶은 정도? 결국 박 대리님은 아내분께서 쓰러져 보호자 자격으로 구급차에 실려간 아내분을 따라갔고 이 대리님은 부장님 방으로 호출되었어요. 부장님 방 밖으로 부장님의 노성과 함께 차장님이 부장님을 말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 대리님의 훌쩍이는 소리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부장님 방에서 3분 모두 나오시지 않았죠. 결국 저희 부서 사람들은 퇴근했고 다음 날이 되었죠. 저희 부서 사람들도 좀 웃겼던 게 9시부터 업무가 시작돼서 보통 8시 50분 정도에 모두가 도착하는데 어저께는 8시 30분에 전원 다 출근을 완료했더라고요. 눈치 보느라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못했죠. 물론 저도 바쁜 척을 하면서 업무 정리를 하는 척 했고요. 바로 그때 박 대리님이 출근하셨습니다. 우와, 근데 바로 부장님이 박 대리님 얼굴 쪽으로 서류 파일을 날리더니 오만 새끼들을 소환하시더라고요. 박 대리, 너 미쳤어? 야, 이 새끼야, 너 불륜 아니라며!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이 더 없어, 이 새끼야? 이 대리랑은 뭐야, 대체? 회사 꼴 잘 돌아간다, 개놈 새끼야. 매사 다정하신 부장님이셨거든요. 부장님께 딸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려요. 그래서 제 또래 사람들 보고 자기 딸 생각난다며 오며 가며 과자나 사탕 같은 것도 나눠주시고 허허 웃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저번에 제가 업무적으로 엄청 커다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한테 호통 한번 치지 않으셨고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잘했어. 실수하고 혼날까봐 가만히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 해. 이게 순서가 중요하니까. 알았지? 이번은 처음이니까 넘어가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건 이제 틀리면 안 돼요. 하시면서 제 실수 다 수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람 좋으신 부장님이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현실감이 확 들더라고요. 부장님은 박 대리님을 끌고 방으로 데려가셨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장님은 소리를 지르시고 차장님은 그런 부장님을 말리셨죠.
그 와중에 이 대리님은 출근해서 경위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어디 모자라거나 못난 구석이 없으신 분인데, 아니 정말 어디 가서 사랑만 받을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대충 부장님 방이 방음이 잘 안 되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들에 의하면 어제 실려간 박 대리님의 아내는 어제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임신 초기에 너무 커다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유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얘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때마다 저희 부서 사람들 인기가 아주 핫하답니다. 다들 무슨 일이냐며 저희와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차장님과 부장님은 저희에게 함구령을 내려서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지만요. 아무튼 결국 그 일련의 일들은 회사 임원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두 분 다 회사를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경위서 먼저 제출하라고 하시긴 하던데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박 대리님 나이가 31살이고 아내분과 동갑입니다. 저희 부서가 박 대리님의 결혼식을 갔을 때 결혼 축하 영상 같은 것을 결혼식에서 띄워줬었거든요. 아마 친구들이 신랑 신부의 동영상과 사진들,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노래를 입혀 영상을 만든 듯 했는데 두 분은 대학 시절에 만나서 올해로 딱 10년째 만난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마침 두 분께서 연애하신 날짜가 주말이기도 하고 스케줄도 비어 있어서 되게 의미 깊은 날로 잡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에도 막 운명이니 어쩌니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사람들은 막 아내 되는 분 부럽다고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에 있겠냐고 하면서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냐고 내 남자친구는 이런 거 왜 안 배우냐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결혼식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어서 부부 서약서를 함께 읽은 뒤에 서로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사랑스러운 나의 여자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박 대리님의 편지가 시작되어서 하객이었던 사람들이 휘파람 불고 깨악깨악거리면서 호응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식에 이 대리님도 있으셨단 거니까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이 대리님도 축의금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아내분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딱 그 꼴이지 뭐겠어요.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전 저렇게 다정하고 자상한 얼굴을 한 채 결혼식에 불륜녀를 부를 정도의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또 이렇게 글을 쓰러 오도록 할게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글을 보내보았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혹시 저희 부서에 박 대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결혼하셨으면 가정에만 충실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들 몸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